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손을 원합니다. 누구나 마음을 기댈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것이 20살의 푸른 청춘이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이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하고 조용했던 한 여인이 재혼을 선택하면서 겪게 된 믿고 싶지 않은 마음 아픈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찾아온 공허함. 박경숙 씨 가명. 올해 70이 된 그녀는 5해 전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첫 해, 그녀의 삶은 매일이 낯설고 허전했습니다. 함께 앉던 식탁은 늘 반쪽이었고 TV 소리조차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밤이면 더 고독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있는 침대, 불 꺼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 그 모든 것이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야지. 하지만 경숙 씨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40년, 그녀의 인생은 이미 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노인복지관에 발을 들였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왠지 자신과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 그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나누는 짧은 인사,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살 위의 이한수 씨가며 음악 감상회에서 처음 마주한 그는 경숙 씨에게 다정히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젠틀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사소한 것도 기억해 주었습니다. 경숙 씨가 좋아한다던 카스텔라를 다음 모임에 손에 들고 나타났을 때 작은 배려였지만 그 순간 경숙 씨의 얼어있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그리고 설레는 감정. 음악 감상회에서 함께한 그는 조용히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음악은 좋은 사람과 함께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경숙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설렘,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교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고 홀로 조용히 살아왔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황혼의 재혼. 몇 번의 만남 후 그는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경숙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면 어떨까요? 난 혼자보단 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자녀들의 반응이 걱정됐고 자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다면 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결국 2사람은 가족의 축복 속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던 날, 햇살은 마치 축복처럼 2사람 위에 내리쬐었습니다. 짧았던 행복의 시간. 재혼 후 처음 몇 달은 말 그대로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서고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 속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둘은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셨고 작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이웃들은 2분 참 보기 좋아요 라며
부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경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다시 웃을 수 있구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의심의 그림자.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 씨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주 외출했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핸드폰은 늘 무음 상태였고 물어보면 친구를 만났고 왔다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는 짜증이 배어 있었고 경숙 씨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사랑을 믿기로 한 덫. 어느 날 이 씨는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곧 갚을 거야. 내가 가진 돈으론 부족한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겠어? 경숙 씨는 당황했지만 결국 믿었습니다. 남편과도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해 건넸습니다. 며칠 후 그는 갑자기 더 친절해졌습니다. 꽃을 사오고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경숙 씨는 의심한 자신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그는 또다시 부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우리 둘 다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번엔 4천만 원. 그녀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라졌습니다. 집에는 그의 흔적이 없었고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황혼기 여성을 속여 돈을 편취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전과를 숨긴 채 재혼을 사기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알리다. 경숙 씨는 언론에 사연을 제보했습니다. 방송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5명. 각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돈을 잃고도 법적으로는 부부였기에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들은 함께 모여 공동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1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그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돈은 대부분 잃었지만 경숙 씨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이제 속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황혼기의 외로움은 정서적 의존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원 확인, 재산 검토, 가족과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마무리. 인생의 황혼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노리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지만 믿음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사연 이야기방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